자, 원소와 주기율표. 우리 이거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지요? 자, 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자,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똑같이 있네. 자, 그리고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약 110여 종이 알려져 있죠. 자, 110여 종 중에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만들어진 것도 있고 자연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 만들어진 원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이 뭐가 있냐?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 자, 거기에 첫 번째 공기 중에는 질소, 산소, 이게 원소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또 어떻게 돼 있니? 지구의 8대 구성원소 배웠나요? 산소, 규소, 지각의 8대 구성원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뭐 이런 것들. 네. 우리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자, 여기에서는 탄소, 산소. 수소, 산소, 질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원소를 크게 분류를 하면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원소의 분류. 자, 원소를 크게 분류하면 첫 번째 금속이 있고요. 자, 금속은 전기 전도성과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속은 금속 광택이 있죠. 금속 고유의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얘네는 전성과 연성이 크다. 자, 전성은 뭐냐면 퍼짐성. 연성은 가는 실처럼 뽑힌다.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비금속이 있죠. 비금속은 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작죠. 네. 전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광택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비금속은 자,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죠. 흑연도 있고요. 비금속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수소. 연료로 사용되죠. 우주선의 연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질소. 과자 봉지에 충전기체로 사용하기도 하지.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게 없을 거야. 이거는 쭉 읽어봐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주기율의 발견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자. 자, 주기율의 발견은 역사적인 자, 순서 간단하게 쓸 거야.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안 나와 있네요. 주기율 발견 같은 거는. 자, 라부아제가 있어. 자, 라부아제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분류를 4개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했다는 게 업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베라이너. 베베라이너는 이 사람은 세쌍 원소설을 자, 세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규칙성이 존재한다, 있다는 세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뉴랜드라는 사람은 원소를 질량순으로 나열하면 자, 8번째마다 자,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발견이 되니까 옥타브설이 깨지지.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멘델레예프가 자,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하되 자,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현재 주기율의 완성을 시킨 게 아니고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완성시킨 사람이 있겠지. 모젤리는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결국 현재 주기율을 완성시킨 사람이야. 자, 요게 주기율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간단하게 또 배워보자. 주기율표. 자, 첫 번째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자, 가로줄이 주기인데 이 주기는 1주기부터 해서 7주기까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 주기는 결정을 어떻게 했었지? 기억나? 음, 거봐. 너 지금 화학도 다 한 번씩은 그래도 끝냈는데 자꾸 까먹네? 이제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지금 배운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시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네.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수예요. 자,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수로 정했어. 그러면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만 채워졌다? 그럼 뭐라고 불러? 1주기. 일주기.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다? 2주기. 세 번째 껍질에도 채워져 있으면 3주기 이렇게 불렀잖아. 자, 네. 이게 주기야. 그 다음에 족이 있어요. 자, 주기율표에 세로줄이에요. 자, 세로줄은 1쪽부터 해서 있지 18쪽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족이라고 하는 세로줄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자, 이 족의 또 결정이 중요한 거야. 이 결정. 자, 족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원자가 전자수로 결정한다 그랬잖아. 자, 원자가 전자수는 우리가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라고 부르면 돼요. 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1개부터 해서 7개까지잖아.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1개부터 7개 이렇게 쳐요. 그 다음에 8개일 때는 원자가 전자수는 0으로 치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잘 봐. 원자가 전자수가 1개, 2개일 때는 1족, 2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에서 17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0일 때를 우리는 18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율의 분류예요. 됐니? 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주기율표 나와 있지?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주기율표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자, 거기에 특히 자, 금속에 HG 수은하고 비금속에 BR만 빨갛게 써 있니? 네. 그게 실온에서 뭘로 존재한다? 액체. 네, 액체로 존재한다. 그거만 거기서 알아두면 되겠다. 됐니? 네. 자, 거기까지 우선 질문. 없어요. 거기까지는 없어? 네.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봐. 이제 거기 보면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나오죠? 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나오는데 그 밑에 게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 요게 나오는데 그거는 자, 우리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원자의 전자 배치. 자, 거기 먼저 한번 배워보자.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요걸 한번 배워볼까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자, 이제 첫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보어 원자 모형으로는 자,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 모형으로 얘기하죠. 맞니? 네. 그래서 원자 모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일정한 껍질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맞니? 네, 원운동한다야. 자, 그런데 그 껍질을 안쪽부터 우리가 껍질을 뭐라고 이름 불렀죠? K, L, M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이것을 안쪽부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안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N 껍질이라고 부르기도 껍질이라 부를 수 있죠. 네.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각 껍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있지? 자, 여기에서 이건 통합과학에서만이야, 경원아, 알겠지? 네. 통합과학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야. K의 둘, L의 8, M의 8, N의 둘, 20번까지 이렇게 채운다라고만 알아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죠. 세 번째,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나오지. 네. 자, 원자과 전자는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마지막, 아까도 배웠지만, 여기서 채워진 전자수, 이것을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수소는 1번이야.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채워야 되니? 하나만. K에 1 이렇게 채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자, 얘는 K 껍질에 하나 채워져 있어. 그러면 1주기. 그쵸? 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자, 원자과 전자수는 한 개야. 그래서 1쪽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근데 헬륨은 특히 헬륨은 알아야 돼. K 둘. 얘는 1주기죠? 네. 자,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몇 개라고 해야 돼? 2개. 아니야. 18개. 0개. 아, 0개요. 0개죠. 이거 봐. 헬륨 18쪽인 것도 금방 또 잊어버렸어. 이게 아니, 18쪽이야. 원자과 전자수를 잘못 이해됐어? 헬륨은 두 개라고 하면 안 18쪽인 돼.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봐봐. 자, 우리가 자, 질소 7번을 채워보자. 그러면 K에 둘, L에 다섯 이렇게 채우는 거지. 네. 몇 주기야? 2주기. 2주기. 원자과 전자 몇 개야? 5개. 몇 개요? 5개. 5개죠? 그래서 몇 쪽이 되는 거야? 15조. 15쪽.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이해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쓴 거를 책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봐. 자, 수소는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만. 그 다음에 헬륨은 이게 수소. 헬륨은 플러스가 2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자 질소는 7번인데 7번은 어떻게 하는 거야? 플러스는 7개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5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질소. 이런 형태로 자 원자핵과 전자를 껍질에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알겠지?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원자의 전자 배치를 통해서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소의 규칙성이 나타나는 까닭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자, 원소의 규칙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부터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다시 0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네.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소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원자의 전자 배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요거 두 가지를 배워보자. 자,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을
수소를 뺀 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까지만 배워봅시다. 자, 녹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밀도는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해요. 자,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어디선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 검출법이야. 불꽃색. 리튬은 붉은색. 우리 중학교 책에서도 나오잖아.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루비디움은 붉은색. 그 다음에 세슘이 푸른색을 띄어요. 이게 불꽃색으로 알칼리 금속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 자, 얘네는 자 특징이 일조건소예요. 자, 일조건소로 원자과 전자는 한 개죠. 한 개. 자, 일조건소다 보니까 전자 한 개를 잃어요.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되기 쉽다. 그래서 얘네는 있지. 모두 이온이 될 때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Rb 플러스, CS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이 돼요. 플러스 양이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서 있지. 비해 무르고 비중이 작다. 아, 밀도가 작다는 뜻이야. 무르다는 표현이 물러요 라고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데 칼로 잘린단 말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연필 깎는 칼로 쓸면 썰어져요. 그리고 밀도가 작은데 물 위에 떠요. 그래서 물에 떠서 반응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네들 밀도가 되게 작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공기 중 산소와 아주 쉽게 반응을 하거든. 자,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금속이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자, 아까 우리가 금속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열과 전기 잘 통하죠? 전기 네. 전도성이 커요. 그 다음에 광택도 있어요. 근데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금속이 되잖아? 그러면 열과 전기 전도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광택도 사라져요. 자, 그러면 얘네들 반응식을 한번 봐봐. 리튬 4개를 O2하고 반응시키면 Li2O가 돼요. 이걸 나트륨으로 바꿔도 똑같다? 반응식이. 이게 바로 공통성을 갖는 원소의 특징이에요. 화학 반응식이 똑같다는 거. 칼륨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 산화물이라고 부르지. 금속 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잖아. 염기성을 띄어요. 자, 우리 염기성을 띠는 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해요.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한다. 그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저거 한번 봐봐. Li2O를 물에다 넣잖아. LiOH가 돼요. Na2O도 물과 반응하면 NaOH가 돼요.
수산화 금속이 되는 거야. 수산화가 염기성을 나타내거든. K2O도 역시 수산화 칼륨이 되면서 염기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 금속 자체는 있지. 물과 아주 반응을 잘해요. 물과 반응하여 H2 기체를 발생하고요. 발생하고 또 수용액은 염기성이야. 자, 우리가 이 발생한 기체가 수소 기체인지 어떻게 알아낸다 그랬어요? 불을 대면 펑 하고 탄다. 이게 수소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봐. 자, 리튬을 물에다 반응을 시키잖아. 그러면 LiOH가 되고 H2가 나오고, 나트륨도 물과 반응시키면 NaOH가 되고 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륨도 물에 넣으면 이렇게 되고 H2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보관을 할 때 특징이 어떻다 그랬어? 보관하는 방법이 물과 산소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기용매 속에 보관한다. 용매 속에 보관한다. 그래서 유기용매가 뭐냐? 석유라든지 액체 파라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벤젠이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은 물이 안 녹아 들어오거든. 산소가 물이 안 섞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안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 소금 같은 것들, NA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휴대폰 배터리에 리튬 전지 사용하지? 이런데 사용하는 게 바로 알칼리 금속이었어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할로젠으로 들어갑시다. 자, 할로젠도 알칼리 금속처럼 이렇게 몇 개 한번 볼까요? F2, Cl2, Br2, I2. 그래서 자, 녹는 점은 아까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감소했는데 얘는 증가해요. 녹는 점이.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에서 상온에서의 상태를 한번 보면 얘 기체고요. 얘도 기체고요. 얘가 액체야. 우리 아까 비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인 거 딱 하나 있었죠? 얘는 고체야. 그 다음에 색을 보면 얘는 담황색, 연한 노란색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황록색, 황색과 녹색이 섞인 거, 젓갈색, 그 다음에 흑자색, 그 다음에 반응성을 보면 있지.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졌지만 얘는 감소해요. 이게 할로젠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할로젠은 17쪽 원소로 자, 원자가 전자가 7개죠. 네. 자, 전자 하나를 얻어요. 자, 얻고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으로 존재할 때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얘네들은 공기 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쓸 때 이렇게 썼잖아. F2, Cl2, Br2, I2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얘는 자 금속 또는 비금속과도 반응성이 커요. 반응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나트륨을 있지 염소 있는 곳에 넣어주잖아. 그러면 그 아주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불꽃이만 나면서 반응을 해. 그래서 소금이 돼요. 자 그런데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봐봐. 자 F2를 수소하고 반응시킬 때는 깜깜한 상자 암실에 넣어도 반응을 해요. 근데 Cl2를 반응시킬 때는 햇빛이라고 하는 조건을 줘야 돼. 그냥 암실에서는 반응 안 하니까. 그 다음에 Br2로 반응할 때는 가열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얘는 가열하면서 촉매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 봐봐, 얘네들. 아래로 갈수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반응한다는 뜻이지. 네. 이게 그래서 반응성이 작아지는구나. 아래로 갈수록.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할로제나 수소는 있지. 물에 녹으면 모두 산성을 껴요. 그래서 HCl을 녹이면 염산이라고 부르잖아.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위험한 산이지. 자,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는 있지. 물에 소량 녹잖아. 탈색 작용도 할 수 있고 살균 작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백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소독 뭘로 하죠? 염소. 염소로 소독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자 표백제 같은 거에도 아염소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염소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활에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주변에 할로젠 물질. 자 할로젠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봐봐. F2. 자 불소야 불소. 치약 등에 사용하죠. 우리 불소 치약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많이 나오냐면 엔진 때, 뭐 엔진에 요즘 자동차에 엔진에 때가 끼는 거를 막아주도록 하는 불소 막을 형성한다 뭐 이런 것들 선전에도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자 또 I2는 어디에 사용하니? 소독약이죠.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거. 네.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할로젠 물질이에요. 알겠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